예, 안녕하세요. 토론자 김시출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세 분의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잊혀질 권리, 또 알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토론에 참여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데 왜 정보는 그렇지 못할까? 사람은 웰다잉을 얘기하는데 왜 정보는 웰다잉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새 디지털 인권 개념이 많이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요. 정보의 웰다잉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이기도 하고 2009년도에 잊혀질 권리라는 책을 처음 만들어서 이 개념을 촉발시켰던 그 빅터 마이어 교수가 디지털 문신이다. 인터넷 이 기억들이 정말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기억을 기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망각이 기본이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기억되어져야만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도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법제와 전국 확산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새 스냅챗이라던가 스피릿 포 트위터라고 그래서 전송하면은 10초 안에 사라지는, 그리고 주민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냈을 때 그냥 보내는 걸로 끝나고 바로 사라지게 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휘발성 SNS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좀 도입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MJ플렉스라는 회사에서 그 HR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 보면 이제 56페이지에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제 개인들이 이제 입사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기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정치적 성향, 노조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페북이나 SNS 이런 트위터를 검색을 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그래서 과거에 짧았던 생각, 실수, 판단 이런 것들이 끝까지 추적이 돼서 과거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들이 입사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사례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자들하고 상담을 하고 또 컨설팅을 해주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알 권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 의사가 자기는 수술을 되게 못해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지워달라. 그러면 그걸 모르고 또 그 병원에 간 사람은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화적으로 구분되어지고 개인의 정보냐, 언론 기사냐. 그래서 저는 디지털 내에서의 공인과 사인. 우리가 민법에서도 자연인과 법인이 있듯이 좀 구체적 구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소비자 주권 강화센터 설립은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을 좀 법제화위원회를 조금 더 강화해서 강원도에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전국적으로 또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컨소시엄을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살아온 일반 오프라인 사람들이 만들어 온 헌법으로, 기존의 법으로 지금 몇십 년 사이에 확 바뀌어 있는 디지털 세상, 인터넷 세상을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디지털 인격, 디지털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헌법 같이 새로운 시대, 잠깐 이 법제화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조금 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논의도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지원자의 예처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인들, 그다음에 우리 지원자들, 개인들. 그래서 그런 사례집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모바일 어플로 제공도 좀 하고 또 많이 확산도 시켜서 사실은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고 잘 모릅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좀 더 많이 알려주고 그렇게 되면 아마 민간인들, 개인들에 대한 영향이 더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법제화, 또 여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포탈의 숨은 뜻은 뭘까? 사실 구글이나 페북 회장들 인터넷에서 이런 기억들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남겨오는 여러 가지 디지털 기업 그 흔적들, 개인의 정보들을 모아서 검색하게 하고 무수히 많은 광고비를 받습니다. 우리한테 전혀 배분도 하지 않고. 과연 기업들의 입장에서 왜 그 정보를 갖고 있으려고 하느냐? 단순히 그냥 알 권리라는 걸로 치부되기에는 숨은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기업들과 이제 같이 논의하고 형평성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뭐 저희 스태프들하고 또 제가 강의 나갈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좀 디지털 다이어트를 좀 하자. 너무 SNS 많이 보고 너무 많이 글을 쓴다. 우리 살만 빼지 말고 우리 글도 좀 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찾아보니까 디지털 금욕주의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모든 발생의 주체는 그 정보를 생산하는 개인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제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 번 더 노력을 한다고 하면 생산자들이 이런 법을 또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그 뭐 자동 삭제라던가 기한 설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법제화돼서 당연시하게 된다고 하면 더욱더 좀 나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